박주 정도 안 됐다고? 야, 너는 왜 초코송이 좋아해, 새끼야? 한산이가 귀여워가지고. 그래? 자, 어디 한번 보세. 오늘은 두 개를 한번 해볼게요. 16쪽 한번 볼게요. 16쪽. 16쪽이 다 돼 있어야 되지? 그치? 그렇지, 되어 있죠. 그죠? 자, 16쪽 보시면 윤선영 안 돼 있고. 자, 가나다라 마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5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전략을 짤 때 가 읽고 1번 확인 뭐 이래도 된다. 그죠? 그럼 읽어가면서 5번은 해결되는 거겠지. 그지?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비문학의 이제 패턴을 좀 이해를 해달라는 거야. 가에 보시면 기회비용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그러니까 개념 정의를 했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나에서는 뭐 했어? 경제학자하고 회계사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나에서 지금 뭐냐면 가에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책엔 여러분은 다 모두 다 네모를 쳤을 거야. 개념어니까. 그러면서 차이가 드러나면 차이를 드러내게 읽어내라고 그랬죠. 그게 사실상 시험 문제잖아. 여기서는 뭐냐면 그 기회비용을 바라보는 경제학자하고 회계사의 차이점이죠. 그럼 이렇게 읽어야겠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지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각각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경제학자는 기회비용을 적용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회계사는 어떻게 해서 그걸 넣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로 갑니다. 다로 갔더니 역시 다에서도 패턴도 어떻게 됐어요? 기회비용이 분명한 경우도 있고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며. 그럼 다시 여기도 어떻게 했어? 차이를 들어서 기회비용이 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럼 또 차이가 드러나네? 됐죠? 그리고 나서 라는 뭐야? 다가 요 얘기였다면 라는 또 뭐에 대한 얘기야? 라는 갔더니 요거 암묵적이니까 요거잖아.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묶고 나서 여기다 뭐겠어?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지? 뭐냐? 명시적 비용이네. 여기다가 명시적 비용이라고 써놓고 여기에는 암묵적 비용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그러면 글을 읽으면서 분석이 좀 다 되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좀 풀어달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오늘은 여기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여기 22쪽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22쪽. 자, 22쪽에 보자마자 우리는 단락 표시를 해야 되겠죠? 1단락부터 몇 단락으로 되어 있냐면 표시 4단락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자마자 4단락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체크를 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에서는요 이렇게 대놓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주제를 아예 알려주고 시작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질문형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그놈은 끝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볼게. 주어 서술어 찾아가라고 그랬죠. 과일을 차게 해서 먹는다면 이거죠. 그럼 뭐야 이거? 과일을 차게 먹는다면 가정 전제는 물결이었어요. 그러면 상온에 두었을 때 보다죠. 뭐뭐 보다면 또 차이를 두어서 읽어야겠죠. 그러면 포인트는 차게 해서 먹는 것과 상온에서 두는 거네. 그죠? 또 차이가 났네. 더 달고 맛이 있답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겠죠. 차게 먹었을 때 더 달고 맛있답니다. 그 이유는 아예 다 설명을 해버리네. 과일에서 단맛을 낸답니다. 낸다. 단맛을 낸다죠. 과당의, 그러면 과당을 설명했네. 과당의 개념어는 뭐야? 그죠? 단맛을 내는 게 과당이라고 그랬으니까 과당에 대한 개념 정의는 이미 끝났네. 이성질체의 비율이, 이거 이성질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쳐야겠네. 필요하면 설명할 거고 필요 없으면 패스야. 우리는 이성질체 비율이 뭐뭐에 따라 다르답니다. 다시 공식 나왔네. 뭐뭐에 따라 하면 A에 따라 B 하면 어떻게 되죠? A가 뭐죠? 그렇죠. A에 따라 B 하면 요 앞에가 원인이 깔린다고 그랬죠. 얘가 원인이 깔리고 얘가 결과가 온다고 그랬죠. 그 비슷한 거 뭐 있어? A 때문에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늘 했던 거네. 그러니까 온도죠. 요게 원인입니다. 원인.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때문에를 읽으면 되겠죠. 온도 때문에 달라진답니다. 뭐가? 이성질체의 비율이 달라지나 봐. 온도에 따라서 이성질체의 비율은 달라지나 봐. 사람이 느끼는 단맛의 정도, 즉 했으니까 같단 말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느끼는 단맛의 정도가 감미도죠. 감미도. 감미도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면 감미도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면 감미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뭔데? 이성질체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이성질체 비율이네. 그죠? 그러면 요렇게 올려주면 되겠네. 그러면 이성질체란 했으니까 이건 필요한 개념이었네요. 이성질체란 이렇게 네모, 개념어에선 네모였고요. 분자식은 같아요. 같으나 하니까 뭔가 있네. 분자 내에 있는 구성 원자의 연결 방식이나 이렇게 대등절로 오는 건 잘 주의하셔야 돼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분자식은 같으나 연결 방식만 다르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체크해줘. 원자의 연결 방식이나 또는 뭐냐면 공간 배열이 동일하지 않답니다. 그러면 이성질체에 대한 개념 정의했네. 네모 치는 이유는 문제 풀다 개념 물어보면 빨리 찾아오려고 개념은 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포인트는 이성질체가 되게 중요한가 봐. 이성질체 비율에 따라서 단맛을 많이 느끼니까. 이성질체들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서로 다르게 갖는답니다. 물리적으로도 다르고요. 화학적이도 다르대요. 그러면 뒤에서 물리적인 게 필요하면 설명할 거고 화학적인 게 필요하면 화학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조금 깁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나오면 분명히 설명을 해줘야 돼. 설명하지 않는 건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걸 좀 가려서 읽어야 돼.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출발! 자, 이제 해볼게. 자, 과학기술에서 정보가 너무 어려운 정보가 있는데 불필요한 거 좀 제거를 해야 돼. 너무 어려운 걸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필요 없으니까 얘도 설명 안 할 거란 말이야. 자, 과당은요. 아까 과당은 단맛을 내는 거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하면 이런 것들은 살짝 주의해달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하면 언젠간 기본적이지 않은 걸 설명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과당은 기본적으로 6개의 탄소가 사슬처럼이니까 이렇게 했네. 사슬처럼 길게 이어졌군요. 사슬처럼 생겼나 봐. 있는 6탄당 분자래요. 그러면 과당은 원래 6탄당 분자이지만 있네. 사슬처럼 생겼으니까 탄소가 뭐 이렇게 돼 있나 봐. 모르게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아니겠어?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건 같아요. 몰라 나도. 다음 사슬형은 얘가 사슬처럼이라 했으니까 이거 얘기하나 봐. 그죠? 얘 얘기하는 거죠.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답니다. 그래서 다른 이성질체로 바뀐답니다. 쉽게 바뀐다.
다른 이성 질체로 바뀌네. 서술어 찾고 서술어에 필요한 건 가로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쉽게 바뀌는 특성이 있구나. 뭐가? 이성 질체의 특징이네요. 아니다. 과당의 특징이네. 사슬형 과당의 두 번째 탄소는 얘인가 봐. 두 번째 탄소는 산소와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공유한데요. 뭐냐면 산소와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하는 이중결합을 하여 이중결합을 했고요. 그래서 케톤기를 이룬대요. 케톤기를 이룬다 이렇게 됐네. 그럼 뭐야? 케톤기가 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산소가 연결돼 있나 봐요. 근데 뭐 화학식 하는 사람은 이중결합은 뭐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몰라도 상관없고 어쨌든 간에 아 이딴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만 보면 되겠네. 이 케톤기는요. 여기죠. 다른 탄소에 결합되어 있다면 다른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수산화기 OH인가 봐. 얘와 반응한답니다. 뭐냐면 수산화기와 반응한대요. 이때 케톤기의 탄소와 요 놈이죠. 요 탄소와 케톤기의 탄소와 수산화기의 산소가 결합하면서 플러스죠. 결합하면서 사슬형 과당은 고리형 과당으로 변한답니다. 아 그러니까 어딘가에 여기에 뭐냐면 수산화기가 뭐라고? OH라고요? 뭐 이렇게 보면 여기다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케톤기의 탄소와 요 탄소와 얘가 케톤기죠. 얘가 케톤기니까 요 탄소와 수산화기의 산소 얘가 이렇게 결합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고리인가 봐. 그죠? 원래는 쭉 늘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합쳐졌나 보죠. 그죠? 이 화학식이 뭔지까지는 필요하면 얘가 설명할 테니까 예상만 하고 가면 돼. 대부분 오씨 너무 길어. 대부분의 과당은요. 대부분 화학적으로 더 안정적인 고리형으로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붙어있나 봐. 고리형으로 되나 봐. 그죠? 이렇게 사슬형으로 되어 있는데 케톤기의 탄소와 수산화기의 O가 만나서 고리가 되나 봐. 케톤기와 다섯 번째 탄소에 결합되어 있는 케톤기와 수산화가 반응한대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다. 여기에 요게 반응하여 고리를 형성한다면 가정이면 정보를 주겠다는 신호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와 결합한다면 이놈은 뭐냐면 5원자 고리형 이성질체인 작은 따옴표는 무조건 네모라고 그랬죠. 핵심 제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네모입니다. 그러니까 저 프라노오스라는 저 작은 따옴표가 문제 속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되며 케톤기와 6번째와 그러면 아까랑 좀 차이를 드러내서 설명하고 싶은가 보죠. 그러면 케톤기와 다섯 번째 탄소가 결합한 걸 이렇게 놓고 케톤기와 여섯 번째를 이렇게 차이를 둬야겠네. 그럼 다섯 번째와 결합하면 푸거시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니까 여기에도 뭐가 이제 OH가 있나 보죠? 수산화기가. 요게 반응하여 고리를 형성한다면 6원자 고리 이성질체인 요번엔 뭐냐면 피거식이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어디서 얘와 연결되는 게 요거네. 이렇게 연결돼야겠네. 푸거식의 감미도는 단맛은 설탕과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설탕과 비슷한 수준이래요. 설탕과 비슷 이렇게 치면 되겠다. 피거식의 감미도는 푸거식이 파거식이죠. 또 바꿨네. 그러면 푸거식이 그 다음에 파거식의 감미도 이렇게 또 나누고 싶은가 봐. 얘보다 평균적으로 2배가 높답니다. 그럼 헷갈리지 않아야 되니까 이놈을 이렇게 내겠죠. 그러니까 피거시기가 푸거시기보다 당도가 2배가 높답니다. 그렇죠? 차이가 드러나면 시험 문제 내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익숙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순간 이건 시험 문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그놈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 등에서의 과당은요. 대부분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는답니다. 과당은 결합하지 않는구나. 다른 물질과. 대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돼. 대부분이라 했는데 아닌 것도 있는 게 발견되면 그놈은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유리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와 결합하지 않는구나. 뭐가 결합하지 않는다 했지?
과당은 다른 물질과 결합하지 않고 그냥 벌어진 상태로 다니나 봐. 과일 안에 있는 유리된 상태의 과당은요, 요놈은 피거시기보다 푸거시기가 높은 비율을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피거시기가 아까 이렇게 읽었나? 얘보다 높은 비율로 존재한대. 높은 비율로 존재하면 이렇게 피거시기가 높은 비율이네. 그러면 아까 정보에서 2배가 뭐지? 감미도인가? 그게 2배가 높다 화살표가 있다면 여기로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오면 되겠네. 그죠? 한쪽에서 계속 정보를 이렇게 뿌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나중에 비교하는 문제를 맞히니까. 온도가 낮아질수록 A 할수록 B 한다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A 할수록 B 하면 비례 반비례일 텐데, 그러면 항상 A가 많으면 뭐 B가 적다면 이런 식이었다면 반대가 나온다고 그랬죠. 얘가 적다면 얘는 높아져. 이런 식으로 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읽을 때 반대로 생각해야 돼. 온도가 낮아지면 피거식의 비율은 더 증가하고 푸거시기는 그러면 푸거식의 비율은 감소한대요. 그러면 얘는 증가, 얘는 감소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낼 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반대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돼. 따라서 정리하면, 이거는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면 그러면 이렇게 비율이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설명할 때 따라서 정리했더니 온도가 낮아질수록 감미도가 더 높아진대요. 그 얘기는 뭐가 증가하니까 감미도가 높아지는 거야? 피거시기. 그죠? 얘가 증가한 거죠? 피라노스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이게 살짝 빠졌죠. 그죠? 어차피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됐네. 두 개를 비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괜히 아까의 뭐 탄소, 6탄소, 뭐 5탄소 이거 갖고 헷갈리면 안 돼. 그 필요했으면 분자식을 줬을 거란 말이야. 그냥 예측 정도만 하다가 이 설명이 없네 하면 과감하게 버리면 돼. 됐냐? 자, 다시 세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자, 됐나? 또 같이 볼게요. 자, 또한 했으니까 앞에랑 추가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정리하면 아까 푸하고 피가 있었죠. 그래서 푸하고 피가 좀 차이가 있었죠. 그게 하나가 시험 문제 나올 거고. 근데 피에서 할 말이 좀 더 있나 봐. 봤더니 피 거시기는요, 알파형과 베타형의 두 가지 이성질체를 갖고 있답니다. 이것도 역시 감미도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서 차이를 두어서 설명을 하겠지. 알파와 베타를 설명할 겁니다. 뻔해. 수산화기와 케톤기가 결합하여 고리를 형성할 때, 그럼 수산화기와 케톤기가 결합하여 고리를 형성한다면 이 가정이겠죠.
아까 수산화기에 뭐였죠 이거? 산소와 뭐가 결합했지? 케톤기에 탄소가 결합했죠. 그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하네. 수산화기의 수소 원자는 얘의 수소 원자는 아까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이게 수산화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 원자는 얘 이놈 케톤기의 산소 원자와 얘와 결합함으로써 결합하는군요. 그 다음 으로써니까 앞에가 수단이나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산화기의 수소와 케톤기의 산소가 결합하면 뭘 형성하냐면 새로운 수산화기를 형성한대요. 그러면 여기에 산소와 그 다음에 얘의 수소니까 다시 OH가 다시 붙었죠. 그죠? 맞네. 이때 새로 형성된 수산화기가 새로 형성된 수산화가 아래쪽을 향할 수 있을 때는 이거죠. 아래쪽을 향한다면 알파형, 위쪽을 향할 때는 그럼 차이가 드러났네. 자, 여기에 아래쪽을 향해 있을 때는 알파. 이렇게 할까? 아래쪽, 위쪽의 차이가 드러나네. 아래쪽을 향해 있으면 연결하면 알파. 그 다음에 위쪽을 향해 있으면 뭐야 이거? 베타형이 된다. 이렇게 연결하겠네. 그럼 이렇게 해서 고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새로 형성된 게 요쪽에 이렇게 위쪽에 있다라면 요게 베타. 맞냐? 그죠? 여기 위에 있으면 이게 베타. 그 다음에 여기에 기준점을 해서 밑에 달려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알파형인가 봐. 뭐 이렇게 되나 보죠. 시간이 흘렀고 알파형과 베타형은 얘는 자발적으로 스스로구나. 그죠? 누군가가 화학적 변화를 주지 않아도 이런 말이겠지? 사슬형으로 풀렸다가 다시 결합하는 과정이 있대. 그거를 반복한대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었냐면 사슬에서 이렇게 내는 거에서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했죠? 풀렸다가 아까 얘가 고리가 돼서 이렇게 합쳐진 거죠.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됐대. 그죠? 이렇게 된대. 이 과정에서 산화기가 회전하면서 아까 이 OH가 회전하면서 알파형과 베타형의 비율이 변화한대요. 얘 비교시 변화한대요. 희한하네. 요 놈이 회전한대요. 회전하면서 비율이 변한대요. 이걸 개념이네. 변광회전이래요. 그러니까 산화기가 회전하면서 비율이 바뀌는 게 변광회전인가 봐. 개념어가 나왔으니까 어딘가인 개념어를 물어보면 빨리 네모친 대로 찾아오면 됩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베타형이 증가하여. 그러면 얘는 온도가 낮을수록 요 놈은 증가하는 거구나. 알파형에 대한 베타형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한대요. 그럼 베타가 많아지니까 얘보다 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진대요. 인간의 미각에서 단맛을 느끼는 단백질의 수용체는 베타형 과당과 얘와 더 잘 결합한대요. 그러면 얘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서 단맛을 느끼는 단백질 수용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겠네. 그래서 단맛을 느낀다나 봐. 구조임으로 A임으로 보니까 앞에가 원인이고 뒤가 결과죠. 베타형 과당의 비율이 높을수록 훨씬 더 단맛을 느낀답니다. 그럼 얘가 높을수록 단맛을 느끼죠. 근데 베타형은 온도가 낮을수록이니까 맨 첫 번째 질문에 답이 됐네요. 그죠? 낮을수록 단맛을 느끼는 건 요 놈 때문이구나. 이 베타형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거식이 베타형의 감미도는 피거식이 알파형의 그러면 베타가 세모였나? 베타가 알파보다 얼마 정도? 3배 정도. 그럼 얘가 훨씬 더 3배 정도 달아요. 알파형은 고리형 과당 중에서 여기에서 양이 가장 적은 뭐야 이거 이런 가장이라는 이런 말 그것만 이거 주의해야겠죠. 그러면 제일 적은 게 뭐냐면 피라노스 이거 공룡 같기도 하고 피라노스 알파형이 가장 적답니다. 가장 적어요.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그 양은 더 적어진대요. 그나마 작아 죽겠는데 온도가 낮아지면 알파형은 더 작아진대요. 오호, 그러면 뭐가 많아지는 건데? 베타형이 많아진다는 얘기였고요. 끝인가?
오케이. 자, 네 번째 단락 읽고 문제까지 도전. 어려운 것은 22번 정도가 조금 어렵네.
자, 이제 마지막 1분. 됐나요? 자, 됐나? 여러분은 이제 수토반이니까 토요일 날 새 교재를 받아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번 주 토요일 날 뭐 신정이라며.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써? 금요일 날 제자리에서 가져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월요일부터 푸는 거니까. 그럼 없대. 그래서 그러면 대신 나는 영상으로 올라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수목금 이렇게 막 쭉 토 이렇게 5일 수업이잖아. 그럼 이걸 다 나눠서 쭉 한번 올려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앞에다 페이지를 써놓을 테니까 잘 풀리는 건 굳이 볼 필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좀 확인해서 영상 와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에 문학은 가지치는 거 알죠? 한 작품이라면 막 가지칠 거잖아. 그러니까 문학은 그 가지치는 그 장면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뭐 입력해두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 푸는 거 같은 거는 문학은 크게 어렵진 않잖아. 그러니까 문학은 가지치는 부분에 그 부분 영상 보시고 메모 좀 잘 해놔야 돼. 자, 가볼게요. 자, 식품에서 과당이 유리되지 않는 상태일 때는, 그럼 과당이 유리되지 않는 상태일 때는 가정하는 거죠. 가정과 전제는 정보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포도당과 결합하여 설탕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과당이라는 건 대부분 포도당과 합쳐있나 봐. 포도당 등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과당은 주로 푸거식이다 이거네요. 그죠? 자, 아까까지만 해도 피라노스 쭉 설명했잖아. 그러다 갑자기 어떻게 써?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네. 요런 게 먹잇감입니다. 자, 그 시험 문제 낼 때 먹잇감이야. 아까 피라노스인가 뭔가를 막 설명을 합니다. 뭐 3번째 단락, 뭐 2번째 단락에서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4번째 단락에서 어떻게 써? 아까까지만 없던 푸거시기가 나왔죠? 그럼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는 먹잇감이야. 그죠? 정보가 뭐니까 마치 뭘로 인식해? 얘가 계속 이거라고 인식한다고. 그런 거 자꾸 먹잇감으로 쓰니까 갑자기 이놈이 또 나왔어? 그러면 저 위에 아까 푸거시기 설명한 데 있죠? 그쪽으로 쭉 올려보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2번째 단락에 있던 푸거시가 새롭게 나왔어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표시하지 않으면 잘 속아요. 계속 피라노스로 계속 인식한다고. 한편 우리가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는 액상과당은 새로운 액상과당을 얘기하네. 그죠? 얘는 어디냐면 가공식품에서 섭취하는 거래요. 유리된 상태의 수용에 의해서 얻은 피거시기 베타형을 주성분으로 하여 강한 단맛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강한 단맛을 내는 건 피거식이니까 무려 알파보다도 3배가 높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이 성분을 만드나 봐. 근데 과당은 신체 대사 과정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아 지방으로 축적된다. 그러니까 섭취할 때 유의하셔라. 그러니까 뭐 사탕 같은 거 먹으면 강한 단맛이 나는데 그놈이 다 뭐로 간다? 지방으로 간대요. 사탕 좋아하는데 돼지 되겠다 이것이. 자, 이제 문제로 갈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설탕을 형성하고 있는 과당은 주로 푸거식의 형태로 존재한답니다. 아까 방금 읽었죠? 푸거식의 형태로 거식이 뭐야? 설탕. 그 다음 이성질체는 분자 내 구성 원자의 연결 방식이나, 주어는 이성질체죠. 그럼 이성질체 개념은 있으니까 아까 네모친 대로 훅 가야겠죠. 그죠? 분자 내 원자의 연결 방식이나 분자식, 이거 왜 이래? 분자식이 다른 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틀렸네. 분자식은 같으나 이렇게 설명했잖아. 그러면네. 그 다음 베타형이 강한 단맛, 이거는 인간 미각의 수용체와 가장 잘 결합한다고 그랬죠. 맞는 말. 그 다음
액상과당이네요. 새로 형성된 수산화기가 위쪽으로 향해 있대요. 아까 위쪽으로 향해 있는 건 알파야, 베타야? 베타. 그죠? 베타형이죠? 베타형. 그 다음, 사슬형 과당의 6번째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수산화기에 케톤기가 반응하면 피거시기 과당이 된답니다. 오케이. 다음. 자, 요런 문제는 잘 나오는 거네. 윗글을 바탕으로네. 기억의 이유를 진술한답니다. 자, 이런 거 안 속으려면요. 일단 기억의 답을 머릿속에 정하고 보는 게 안 속을 것 같아. 기억이 뭐였냐면 과일을 차게 해서 먹으면 상온보다도 단맛이 생긴대. 왜? 차게 하면 뭐가 나타나는데? 뭐가 많아? 뭐 그 베타형이 많다고 했지? 그럼 생각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과일 안에 들어있는 육탄 거시기의 과당은 어떻게 되고 자발적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두 개를 먼저 하자. 가야는 두 개잖아. 요런 거 두 개인가? 두 개. 그 다음에 요런 거 세 개. 그쵸? 둘 중에 하나 구분해내야겠네. 그러면 자, 단맛이 나려면 얘가 어딨어? 6원자 고리형 이성질체 비율이 높아지면 난다고 그랬죠? 이미 정답에 나온 거네? 그럼 요 놈이네. 그죠? 요 놈 이미 찾고. 그 다음 짱. 아, 이거 뭐야 이거? 그죠?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지?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사슬형으로 풀렸다가 다시 결합하는 과정에서 뭐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어? 베타 거시기가 비율이 높아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베타가 증가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1번이겠네. 변광회전으로서 뭐 이거 쓸데없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증가할 수가 없죠. 말 자체가 이미 틀렸죠. 이건 모두 안 되네. 그럼 1번밖에 없네. 그래서 20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먼저 답을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그 뒤에 하나하나 좁혀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 고리형 과당이랍니다. 케톤기의 탄소와 수산화기의 수소가 결합한다? 그러면 얘가 뭐야? 얘가 산소와 뭐가 그랬지? 산소와 뭐가 결합했지? 맞나? 뭐가 결합한다 그랬지? 탄소와 산소가 결합한다 그랬구나. 얘가 결합한다고 됐었죠? 땡. 그 다음 알파형과 베타형 비율이 변화할 때는 수산화기가 회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저 정답이네. 그죠? 자, 그 다음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경우 화학적으로 더 안정한 건 사슬형이 아니죠. 고리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기본적으로 6탄당 분자이지만 고리의 형태에 따라 5탄장으로 변한다? 저거 뭐야? 얘는 어떻게 써? 분자식은 서로 아예 같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틀렸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분자식은 어떻게 해요? 분자식은 같다고 그랬으니까 저렇게 분자식이 바뀌면 안 되지. 자, 저온의 상태의 경우 푸도던과 결합하여 설탕을 형성하는 이성질체 비율이 증가한다. 이거 뭐야 이거? 얘는 뭐겠어? 푸거시기가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푸거시기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야겠네. 푸거시기는 또 증가도 아니고 어떻게 써요? 감소해야겠죠. 그 다음 이제 22번만 살짝.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한답니다. 요 놈은 짝짓기 문제라고 그랬죠. 무조건 짝짓기. 바탕으로 하는 건 짝짓기. 참고하여 하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정보가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에 거 뭐 개소리고요. 이성질체 ABC, 그 다음에 푸거시기. ABC는 하나, 둘, 셋. 푸거시기, 그 다음에 알파, 베타형 중에 하나래요. 그럼 이건 정해져 있는 거네. 그럼 빨리 짝짓기 해야겠네. 아까 뭐 있었냐면 가장 적게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 그죠? 가장 적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알파형이네. 그 다음에 이제 둘 중에 알파형 끝났으니까 푸거시기와 그 다음에 거시기 뭐야? 베타를 찾아야겠죠. 근데 온도가 낮아지면 더 비율이 늘어나는 게 뭐였어요? 베타가 늘어나야겠잖아. 그러니까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 66에서 78 늘어났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베타네. B가 볼타가 아니죠. 베타형이네. 그럼 당연히 C는 뭐겠어? 프라노오스. 누가 이렇게 이름 지을까? 그 다음에 공룡이 지었어요? 뭐 똥소리에. 자, 온도가 낮아질 때 비율이 감소하는 걸 볼 때 이성질체 A는 알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네. 온도가 7에서 31도로 높아질 때 변광 회전에 의해서 이성질체 B는 뭐로 버리겠어?
베타가 알파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서로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A로 변화한다. 맞냐? 네. 그 다음에 온도가 31에서 7도로 낮아질 때 이성질체 B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비율도 증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그죠? 이거 푸거식이잖아. 얘는 푸거식이니까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B라고 하면 안 되고 어디야? C라고 해줘야겠네.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건 푸거식이니까. 근데 비율도 감소해야 되는 거. 비율도 감소하고. 그 다음 이미 틀렸는데 뭘. 자, 온도가 31에서 7도로 낮아질 때 감미도의 변화폭이래요. 얘가 지금 변화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도 변화폭까지 따져야 돼? A는 6에서 얼마로 갔어? 2로 갔고 B는 78에서 뭐라고? 66에서 78. C는 26에서 20. 26에서 20? 26에서 20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성질체 B로 인한 것이 A로 인한 것, B로 인한 것은 얘는 지금 얼마? 변화폭은 12. 얘는 4지요. 그죠? 그럼 몇 배야? 3배네? 3배. 그런데 베타가 3배 정도 단맛이 난다고 그랬죠? 3배, 3배면 얼마야? 9배네요. 정답이네요? 그럼 똑같은 경우야. 이거 똑같은 경우야. 감매도 폭은 이성질체 B로 인한 거, B 여기 있고 C래요. C는 6이잖아. 그럼 몇 배야? 2배네? 그죠? 2배인데 얘네들이 푸거시기보다 몇 배 달다고 그랬어? 2배 달다고 했잖아. 아, 무슨 6배야? 2배 달다고 했잖아. 어디냐면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 평균적으로 2배 높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얘는 2배니까 2배에 2배가 되니까 얼마야? 총 4배 정도 되겠네. 얘가 4배가 되겠네. 그죠? 평균적으로 2배가 더 달다고 그랬으니까 현재 2배 많은데 2배 다니까 4배겠죠. 정답은 4번이겠네. 자, 됐고 우리가 여기서는 필요한 정보가 아닌 것들은 좀 버리려고 해야 되고, 그다음 차이가 드러나는 건 무조건 그놈이 시험 문제니까 그놈만 잘 체크해야 돼. 옆에다 빼놔도 좋고 거기다 표시를 해도 좋고 어떻게 해서든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쉬었다가 문학으로 넘어가 볼게. 문학은 A가 아니라 평균적으로 보면